서울의 번잡한 거리, 비가 내리는 밤, 지은은 자신의 28번째 생일 저녁을 보내려고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직장 동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러웠다. 매일 더블 시프트로 일하며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삶, 그게 지은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 승호가 들어섰다. 런던에서 은행가로 일하는 그는 여전한 위엄을 띠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지은아, 생일 축하해. 그의 목소리가 테이블을 가로지르며 울렸다. 어머니 미숙은 포크를 떨어뜨리며 창백해졌다. 계부 태우는 어색하게 맥주를 들었고 의붓 여동생 수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멈췄다. 승호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승호는 의자를 끌어앉으며 작은 선물 상자를 내려놓았다. 딸 생일을 축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게다가 지은이에게 해줄 말이 있어? 18년째 마음에 걸렸던 일, 레스토랑의 소음이 희미해졌다. 동료들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제 남은 건 이 갈라진 가족분의 승호의 녹색 눈이 지은을 뚫어지게 보았다. 지은아, 물어볼 게 있어? 내가 10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내가 마련한 신탁기금 250만 달러. 그 돈이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니? 아직도 그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그 작은 원룸에서 사는 걸 보니 이상하네. 신탁기금? 250만 달러. 지은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무슨 신탁기금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나왔다. 승호의 표정이 혼란해서 분노로 변했다. 내가 18살이 됐을 때 넘겨받았어야 할 돈 미숙, 너는 지은이에게 줬다고 했잖아. 대학 비용으로 썼다고 영수증까지 보냈고 미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태우가 끼어들었다. 오해가 있나 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하지만 승호가 핸드폰을 내밀며 말을 끊었다. 여기 봐. 2007년에 개설된 계좌. 내 이름으로 된 거지? 미숙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 이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보았다. 잔고 내역이 춤을 췄다. 그녀의 빈곤한 삶이 조롱당하는 듯 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숙이 헛기침을 했다. 지은아, 착각이야. 내가 젊고 책임감 없어서 보호하려고. 저 16살 때부터 2가지 알바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대 장학금 포기한 거 생활비 없다고 해서였어요. 5년째 중고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파리에서 쇼핑하고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나 끌어들이지 마. 하지만 그 태도는 수상쩍었다. 조각들이 맞춰졌다. 수진의 해외 유학, 명품 가방, 새 차, 그게 제 돈이었어요. 제 미래, 제 교육, 제 삶을. 수진이한테 줬어요. 침묵이 무거웠다. 주변 테이블에 시선이 쏟아졌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다. 28살, 이제야 알았다. 모든 고통, 희생, 배고픈 밤이 거짓이었다. 우린 가족이야. 미숙이 애원하듯 말했다. 가족은 서로 희생해. 아니요, 지은이 일어나며 말했다. 가족은 훔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파괴되는 걸 보며 숨기지 않아요. 그녀는 승호를 보며 말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케이크를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그녀의 나이브함이 흩어졌다. 집으로 가는 길은 기억의 홍수였다. 지은은 낡은 현대 아반떼에 앉아 모든 게 재배치되는 걸 느꼈다. 10살 때 아버지가 런던으로 떠났다. 어머니는 돈이 가족보다 소중하다고 했고
이혼은 빨랐다. 미숙은 집과 양육권을 얻었고 지은의 미래도. 1년 후 태우와 재혼했다. 부동산 개발자, 야심차지만 빈털터리. 그는 수진을 데려왔다. 금발 하이라이트에 명품 기대감 가득한 아이, 13살, 변화가 시작됐다. 지은의 방이 수진의 것으로 바뀌었다. 수진이가 더 필요해 지은은 지하실로 쫓겨났고 홍수가 나서 6개월을 거실 소파에서 보냈다. 수업은 주방 테이블에서, 수진은 새로 꾸민 방에서 친구들과 화상 통화했다. 돈이 빠듯해 미숙의 레퍼토리. 태우의 사업은 실패의 연속. 나쁜 위치, 타이밍. 운이지은은 구멍난 신발을 숨기며 살았고 수진의 배달 음식을 보며 배고픔을 참았다. 가족 희생은 지은의 몫이었다. 16살, 편의점 알바로 발이 저릴 때까지 일했다. 책임감을 배워 돈은 가족 계좌로 갔고 수진의 제주 여행이 이어났다. 고3, 진짜 도둑질이 시작됐다. 서울대 조기 입학, 부분 장학금. 하지만 미숙은 빈명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생활비가 안 돼. 지역 대학으로 가자. 나중은 없었다. 지역 대학은 출퇴근으로, 2년 후 태우 사업 붕괴로 풀타임일 임시야, 수진은 카이스트 플라이드, 파리 유학. 에펠탑 사진, 샹젤리제 쇼핑. 수진 할머니 유산, 미숙의 거짓. 이제 알았다. 그 할머니는 살아 계셨다. 지은은 더블 시프트 후 집에 와 수진의 모험 계획을 들었다. 스위스 학기, 뉴욕 인턴십, 졸업 선물 벤츠. 지은은 가난을 믿었다. 도와야 한다고. 희생이 가족이라고. 25살, 겨우 원룸으로 독립. 미숙은 울며 가족 버린다고 했지만 지은은 더 못 참았다. 수진의 사치가 지은의 피로를 가중시켰다. 지난 3년, 회계사무소에서 접수원에서 주니어로 승진. 자랑스러웠다. 독립, 생존. 하지만 생존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었어야 했다. 서울대 졸업, 빚 없이 250만 달러로 시작. 미숙이 훔쳤다. 보호자라던 사람이, 지은은 모든 걸 떠올렸다. 승호의 생일 카드 돈, 미숙이 환전해줘라고 가져간 것, 할아버지 패키지, 부패할까 봐 열어본 것, 매번 눈을 마주치며 우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한 거짓. 분노가 끓었다. 18년 3. 교육, 기회, 꿈을 훔쳤다. 불안장애, 스트레스, 굶주림을 보며 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마스크가 벗겨졌다. 내일 완전히 찢어버릴 거다. 다음 날 아침 승호가 아파트 로비에서 커피 2잔과 서류 봉투를 들고 기다렸다. 전부 말할게. 지은의 원룸에서 그는 서류를 펼쳤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탁기금 만들었어. 150만 달러 유산, 내가 100만 더 넣었지? 이혼 후 죄책감으로 은행 내역, 위조 문서, 서울대 등록비 영수증 가짜. 미숙이 번성한다고 했어? 졸업 사진 보냈지? 수진 거였을 거야. 이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직접 확인 안 했어요? 미숙이 내가 화났다고 했어? 이메일 전달받았지? 경계를 존중해달라고. 가짜 이메일. 지은 스타일 아니었다. 지난달 런던에서 사촌 만나서 알았어. 내가 고생한다고. 사립탐정 고용혜직 보고서, 지은의 늦은 퇴근 사진, 학력 기록, 신용 보고서. 신탁돈이 태우 사업과 수진 비용으로 흘렀다. 대면해야 해. 지은이 말했다. 승호가 동의했다. 1시간 후에 어린 시절 집으로 가는 길은 전쟁터 같았다. 미숙이 문을 열었다. 태우가 뒤에, 수진 위층.
설명할게 미숙이 시작했지만 승호가 막았다. 장부 보여줘. 돈 어디 갔어? 식탁에서. 지은이 숙제하던 그곳. 미숙이 서류를 내밀었다. 가족을 위해. 태우 사업 투자. 성공했다면 모두 좋았을 거야. 내 딸 교육비를 남편 실패에. 승호의 목소리 차가웠다. 전부 아니야. 미숙이 항변. 지은이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수진 카이스트 등록비 6천만 원. 우리 집은 내 지역 대학도 못 가게 했는데. 수진이 내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내 엄마가 지은 돈 250만 달러 훔쳤어. 내 유학, 여행, 차. 승호가 말했다. 수진의 충격이 진짜 같았다. 아빠 투자 수익이라고 했잖아. 얘. 태우가 중얼거렸다. 미숙이 울었다. 도둑질 아니야. 관리자 권한으로 내 이익을 위해? 내 이익. 지은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병들 때까지 일하고 수진 인스타 생활비 주면서. 방이 폭발했다. 태우가 미숙을 비난. 수진이 울고 미숙이 갚을 계획이라고. 하지만 명확했다. 승호가 안 왔으면 지은은 평생 가난한 딸로 살았을 거다. 모든 돈 돌려줘. 18년 이자 포함. 지은이 말했다. 미숙이 비웃었다. 그 돈 없어. 가족 유지에 썼어. 찾아봐. 승호가 말했다. 내일 경찰 가서 사기, 신분 도용, 횡령 신고할게.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희생자 키운 딸이 악몽이 됐다. 그날 밤 지은은 잠 못 이루고 계획 세웠다. 18년의 침묵이 끝났다. 배신의 대가가 시작됐다. 지은의 분노는 조용히 타올랐다. 승호의 도움으로 변호사 혜진을 만났다. 신탁기금 횡령은 한국법으로 처벌 가능해. 관리자 남용, 사기. 혜진의 눈이 빛났다. 증거가 확실하니 이길 수 있어. 소송 준비는 고통스러웠다. 은행 기록, 위조 서류, 수진 비용 내역. 미숙은 처음엔 부정했다. 오해야. 가족을 위해. 하지만 지은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복수가 선명해졌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보호라면서 왜 내 고통을 봤을까? 지은은 혼자 울었다. 첫 공판. 미숙은 변호사와 함께 교회 엄마처럼. 하지만 지은의 증언이 방을 채웠다. 16살 알바, 서울대 포기, 불안증. 엄마는 그걸 보며 웃었어요. 판사가 물었다. 미숙 씨, 왜 말 안 했나? 미숙이 울었다. 지은이 무책임해서. 거짓. 수진이 증언대에 섰다. 엄마가 투자 수익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시선에 수진은 고개 숙였다. 재판은 드라마처럼. 미숙의 변호사가 가족 내부 일기라고. 판사는 도둑질은 도둑질지라고. 지은의 심리가 무너졌다. 가족 믿음이 깨졌어요. 침묵의 대가 5판결. 250만 달러 플러스 이자 60만. 총 310만 달러. 미숙의 집 압류.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미숙이 반소했다. 지은이 가족 버림, 정신적 피해 200만 달러. 지은의 상처가 더 깊어졌다. 아직도 날 탓해. 혜진이 말했다. 지연 전술이야. 더 세게 가자. 수진의 연락. 엄마가 해외 계좌로 돈 빼돌려. 위조 여권 이야기해.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동정 대신 결의. 피해자지만 나도 피해자야. 수진의 플래시 드라이브. 20년 기록. 수진 신탁 50만도 훔쳤어. 미숙의 제국이 드러났다. 긴급 청문회. 판사가 자산 동결. 미숙의 분노 폭발. 지은 직장에 와 소리쳤다. 넌 내 딸 아냐? 이메일로 가짜 정신병 기록 보내.
하지만 은행 접근 시도로 법 위반. 법정 모독, 우혜진의 전화, 판사 화났어. 준수 안 하면 감옥, 최종 공판. 미숙은 초취했다. 추가 증거, 세금 사기 15만, 신용카드 도용, 장학금 절도 5만, 생존자 혜택 30만. 총 410만 달러. 오 판사가 말했다. 신탁 남용의 극치. 범죄 기소 추천. 접근 금지. 미숙이 무너졌다. 내가 파괴했어. 지은이 말했다.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내 돈 주면 됐는데. 태우 이혼. 수진 캘리포니아로. 미숙의 거짓이 무너졌다. 지은의 복수는 달성됐지만 대가는 컸다. 돈 아니야. 진실이었어. 재판 후 48시간 410만 달러 입금. 지은은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다. 18년 빈곤 끝. 하지만 공허했다. 승리감이 안 와. 승호의 말, 생존 모드였어. 안전을 처리 못해. 변화는 천천히. 새 아파트, 제대로 된 침대, 야간 대학 등록. 서울대 꿈, 29살에. 가족 파편. 미숙 애리조나로, 태우 텍사스. 수진과 지은은 이해의 관계. 미안해. 왜 내가 고생할 때 안 봤을까? 우린 아이였어. 3개월 후, 미숙 체포. 세금 사기, 연방형. 지은은 무감각. 혜진의 부탁, 법대 강연해줄래? 가족 금융 남용에 대해 강의실에서 지은은 말했다. 가족 도둑질은 여전 도둑질. 조작이 핑계 안 돼. 6개월 후, 학사 졸업. 승호가 와 눈물. 장학기금 설립, 가족 남용 피해자용. 첫 수혜자 눈물에 지은의 공허가 채워졌다. 1년 후, 미숙 편지, 내 복수로 모든 걸 잃었어. 사랑으로 한 거야? 용서해. 지은은 찢었다. 여전 피해자 행세 부는 숫자가 아니었다. 선택 자유, 꿈, 신뢰. 승호와 재건, 진짜 우정, 미래 계획. 미숙의 보호가 18년 훔쳤지만 싸움은 더 큰 걸 줬다. 내가 같이 있어. 가족은 핑계 안 돼. 복수는 파괴 아니야. 파괴되지 않는 거다. 소파에서 잔 소녀는 사라졌다. 가장 믿던 일을 이긴 여인이 섰다. 신탁기금이 마침내 미래를 펀딩했다. 18년과 법정 후에